안녕하십니까. 바른교육 학부모연합 대표 에스더 김입니다.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이 연구위원으로 애써서 발표하시는 거 보시면서 장하시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우울한 그런 것들을 자꾸 알려드리게 됐는데요. 이것은 희망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 한국 엄마들이 누구예요? 이걸 이제 알았는데 싹싹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저기 계신 우리 전미경 전사님입니다. 네, 정말 웃기는 발사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았고 엄마들이 하나씩 고쳐갈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깜깜한 암흑으로 우리 아이들을 버려둘 수가 없고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인데 5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민의 저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억압받는 민족에게도 반드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천년 역사 속에 이 작은 나라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료는 많이 공유를 했지만 또 혹시나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저도 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역사 교과서를 보다가 다른 교과서는 어떨까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초중고 교과서 전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구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과서는 한 사회가 공유하는 지식과 정보 가운데서 가장 정제된 내용이 담겨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순물이나 오류가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가장 기본적인 진실, 즉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절대적 가치를 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특히 어린 초등학생용 교과서는 더욱 그래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역시 난이도와 깊이와 넓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도로의 신호체계를 이탈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런데 인간 삶의 소중한 표준 가치를 부정하는 특정 내용들이 매우 용의주도하게 현재 교과서 속으로 들어와 있다. 파란불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는 수많은 차들 틈에 홀로 좌회전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차량이 섞여 있는 것과 같다. 이는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살 폭탄이다. 이것이 저의 소론입니다. 초중고 모든 교과서들 속에 산재에는 이러한 특정 내용들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다음에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죽음의 미화입니다. 삶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주인공, 귀신, 굿, 저세상 이런 부적절한 학습 요소들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어 죽음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2 창비 김승옥 작가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참 우울하죠. 저기 저 쓰레기통은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쓰레기통입니다. 1964년도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아름다운 시절이었을 텐데요. 이 작품 속에는 죽은 아내의 시체를 병원 해부 실습용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처음 만난 낯선 두 사람과 써버리고는 그날 자살을 하는 30대가 그려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자살할 걸 예상했으면서도 방치하고 자신들을 가리켜서 25살짜리지만 이제 너무 많이 늙었어 하고 동의하는 충격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살을 방조하고 삶을 비관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국어 1 천재. 이 천재가 좀 문제예요. 이 천재. 290쪽 말 위에서 죽다 김점선이라는 작가인데요. 저분은 매일 말만 그리신데요. 이런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 위에서 죽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나는 그렇게 죽었다. 나는 매번 20살도 되기 전에 죽었다. 지금처럼 오래 살아보는 것은 내 여러 생애 중 처음이다. 수없이 죽고 살고를 반복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시키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근간에 유행되고 있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젊은 세대의 은호의 뿌리가 어디인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2 천재 49쪽 바리공주 지은이 미상, 바로 뒤편에 51쪽 바리떼기 황석영 작품입니다. 바리공주라는 작품은 혼령을 저승으로 인도한다는 실제 무당의 씻김꾼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교과서에 무당이 하는 군 내용을 그대로 싣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바로 뒤에 나오는 황석영의 바리떼기, 이것은 바리공주를 현대적으로 계승했다는 작품인데 그 내용이 또한 매우 황당무계하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 청진 출신의 여성이 바리죠. 중국에서 온갖 시련을 겪다가 영국으로 밀항하게 되고 거기서 파키스탄계 남자와 결혼해서 잠시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동생을 찾으러 떠났고 갓 태어난 딸마저 돌도 채 넘기지 못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리는 생명수를 찾아 저승을 헤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과서에는 실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 다음 우려 섞인 부분이 동성애, 미화 등 가족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기본 개념이 뭔가 하면은 남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1 가족이라는 통합교과서인데요. 48쪽에 찬다 삼촌이라고 나오는데 지은이가 미상입니다. 제가 알기로 2학년 정도의 초등학생 교재로 쓰는데 지은이가 미상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쏟아놓은 다양한 가족의 예화에 보시면 표지가 흑백 두 남성의 굳게 잡은 손입니다. 어떻게 두 남성의 굳게 잡은 손이 표지가 될 수 있는지. 이 내용은 아빠랑 딸만 사는 집에 어느 날 낯선 외국인 남자 찬다 삼촌이 나타납니다. 그 남성은 저녁을 차리고 엄마처럼 아이의 머리를 감기고 바느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찬다 삼촌은 아이와 아빠랑 같은 방에서 잔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다분히 동성애 미화적이고 지나친 다문화 포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예화로 든 것은 매우 큰 오류입니다. 초등학교 그 외에 5학년 실과 11쪽에 가족이란 이런 단원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홀로 사는 1인 가족,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가족 등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매우 객관적인 듯한 기술이지만 근본적인 가족의 본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1인 가구라고 하지 1인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 우리 발표자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바지만 역시 북한 미화입니다. 북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채 교과서에 마냥 같은 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시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웃나라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국가 안보에 대한 분명한 교육과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2,400만의 북한 동포를 구해내야 한다는 그 소명감을 교과서를 통해서 마땅히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한번 화면 보시면 북한 학생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업간 체조, 수업시간, 들모임,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또 북한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 친구들과 놀이, 소조 활동, 소년단 활동. 제가 본 곳이 마침 교사용 지도서이기도 했는데요. 그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교사가 아마 부연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북한 학생들의 생활 모습에 방과 후 학원 없음, 이런 것도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와, 북한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 미화 속에 또 굉장히 특이하다는 걸 제가 발견한 것은 월북 시인 백석이라는 분의 그 시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 교과서까지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초등학교 1학년 2 국어활동 준치가시라는 시입니다. 백석의 작품인데요. 준치는 옛날엔 가시 없던 고기, 준치는 가시가 부러웠네. 저만큼 가시들을 꽂아주었네. 준치를 먹을 땐 나물지 말자. 북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시 자체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초등학교 2학년에게 동시적인 고운 감성을 키워주기엔 좀 무리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아직 표준어도 정확히 익혔다고 볼 수 없는 2학년 학생들에게 저만큼 나물지 등의 북한 낱말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국어문학 창비 수라라는 시인데 역시 백석의 작품이고요. 이 수라는 아수라라는 그 용어, 불교 용어인데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 수라의 어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 속의 거미 역시 방에서 차가운 바깥으로 쫓겨났으며 이로 인한 가족 공동체의 해체가 수라와 같고 1930년대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시의 내용이 굉장히 우울하고 비극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권의 왜곡입니다. 초등학교 국어 6학년 2 231쪽 누구를 위한 동물 실험인가. 이 교과서 전체에 어른에 대한 상당한 그 공격성적인 글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어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비판적이고 마치 투쟁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대신 실험용으로 쓰인 개의 생명이 사람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식의 그런 억지적인 왜곡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사람의 생명을 동물 수준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탐사를 위해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하였던 개 라이카의 경우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동물의 목숨이 사람보다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음에도 동물의 죽음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서 인권이 동물과 같아지고 사물과 같아지고 로봇과 같아질 거라는 이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그 교과서에 있는 죽음,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 이런 우려 섞인 내용들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캄캄한 먹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죽음, 북한 미화의 교과서 내용이 사실은 또 현장 학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3 그 PPT 자료 부탁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주 4.3 평화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 4.3 공원을 보고 나서 쓴 체험 글들인데 보이시나요? 예, 중요한 거라면 이승만 개새끼 보고 나서 그리고 두렵다,
아, 이렇게 잘못하는 줄 몰랐다. 노무현, 박원순 이런 분들이 고맙다.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소감문인데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입구부터 어두침침한 동굴 입구였고요. 또 거대한 내부를 지나는 내내 포탄 소리, 비명 소리, 또 잔혹한 사진, 죽음의 형상, 경찰과 군인에 의한 살인 고문 자료들, 이런 곳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오면은 너무 끔찍하겠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우리 아이들도 바로 이 제주도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마 여기를 보는 것이 그 아이들의 코스였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진들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체 사진으로 가득한 사진. 죄송합니다. 예, 이 사진은 사실은 그 4.3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사진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반란군에게 희생된 그 시신들을 헌병이 이렇게 검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초토화와 학살이라는 방이 있어요. 모든 죽음의 형상들이 다 부조로 이렇게 원통형의 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고문치사,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오스만 제국 아르마니안의 학살, 킬링필드, 전 세계의 그 제노사이드를 다 모아놓고 제주 4.3 사건도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제노사이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그렇다면은 북한 정권에 의한 그 학살, 왜 그 사진은 없을까? 그 사진은 빼고 전 세계의 그 제노사이드를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에게 고하는 무장대 포고문, 그 1948년 4월 3일 새벽에 그 무장한 남로당원들 새벽 2시에 350명들이 죽창을 들고 천여 명의 폭도들과 함께 그 경찰과 우익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날이 바로 1948년 4월 3일 그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장폭동이었는데 무장봉기에 봉화가 오르다라는 타이틀로 마치 의로운 봉기처럼 미화 왜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대 포고문인데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정확히 못 읽겠는데, 시민 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해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걸기하였습니다. 당신님들은 종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의 부르는 길에 걸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포고문을 그날 뿌리고 이 사람들이 무장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사상공원 내에 이 포고문이 벽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무기를 들고 일어난 반란군임을 여기 지금 포고문에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막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많이 어두운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제2회 때는 좀 더 밝은 포럼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이제부터 깨닫고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들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시고 그 교과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됐냐 물어봐 주시고, 또 해당 출판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제 전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민원 넣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교육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런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